여러분, 지난 시간 EBS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함께 교과서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소와 원소의 구별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드렸던 학습지의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EBS 강의에서 계속 나왔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원소였죠. 자, 여러분, 원소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정의 기억나시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란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바로 원소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라는 이 조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소의 성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 정도 되고요. 자연에서 발견된 게 90여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문제집을 풀면서 학습을 하는 친구들 있다면, 자, 지문 중에서 원소는 자연에서만 발견된다라는 지문이 있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네, 굉장히 잘 실수하는 것들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건 역시 원소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소는 어떻게 개념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자, 고대서부터 사람들은 물질을 이루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과학자인 탈레스는 물질을 이루는 근원은 물이다라고 한동안 주장하였고요. 이 주장을 한동안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과학자가 사원소설을 주장하게 되죠. 사원소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 주장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신봉했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소, 물, 불, 흙, 공기를 가지고 값어치 있는 물질인 금을 만들고자 계속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여러분들 만화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양손에 시약병 들고 계시고 등 뒤에 굉장히 다양한 실험기구 갖고 계신데 이런 사람들 뭐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죠? 맞습니다. 연금술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돼요. 연금술사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물, 불, 흙, 공기에다가 이거저거 첨가해서 금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만들었을까요? 네,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원 소설은 틀린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 소설이 잘못되었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하신 분이 여러분 교과서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신데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놓은 것과 동일한 그림이 있죠. 자, 이 라부아지에는 물이 정말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일까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해요. 자, 철로 만든 관인 주철관에 물을 통과시키는데 그러면서 화로에 끓여봅니다. 그랬더니 집기병에는 수소 기체가 모이게 되고요. 주철관은 녹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주철관이 녹슬었다는 것은 자, 산소 기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고요. 자, 집기병의 수소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물에서밖에는 우리가 추론할 수가 없죠. 즉,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물 안에는 산소와 수소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원소의 기본적인 단서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라부아지의 실험에 의하면 물은 분해가 됩니다.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죠. 자, 라부아지의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질문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을 이루는 성분이 무엇인지 써보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성분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네, 수소와 산소이고요. 그 까닭은
첫 번째로 주철관 안에 녹이 생기려면 산소가 필요했고요. 직기병 안에는 수소 기체가 모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필기하셔야 되니까 잠깐 일시정지 누르시고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설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것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물은 원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원소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교과서 15페이지에 있는 그림들, 사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사진. 자, 수소입니다.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가볍고요. 그리고 수소는 그 안에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이나 연료 전지의 연료로 이용이 되곤 하죠. 자,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소는 에너지로 변형시킬 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소 자동차 개발이 되었지만 상용화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동차 시동을 켰는데 갑자기 폭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위해서 계속 수소 자동차는 연구 중인 거죠.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지금 바닷속에서 스킨스쿠버를 하고 있네요. 자, 이때 바닷속에서도 이분이 자유롭게 지금 헤엄을 칠 수 있는 건 등 뒤에 메고 있는 산소통 때문이죠. 네, 산소란 지구 대기 성분의 약 21%를 차지하고요. 생물의 호흡과 물질의 연소에 이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자, 굉장히 반짝이는 장신구가 있는데요. 금이 있죠. 자, 금이 장신구의 재료로 이용되는 건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서 반짝거리는 광택이 잘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또 금은 단단하기도 하죠. 자, 네 번째 사진은 네, 철교가 나와 있는데요. 철입니다. 지구 중심 핵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요. 단단해서 기계나 건축에 많이 이용되는 물질입니다. 자, 교과서에 없는 사진 두 가지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소인데요. 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연필이 나와 있습니다. 연필심, 즉 흑연의 주성분이 탄소고요. 옆에 네,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의 주성분도 탄소예요. 자, 연필심, 다이아몬드. 자,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성질이 달라 보이죠. 우선 색깔도 검은색, 투명한 색. 자, 그리고 연필심은 굉장히 잘 부서지는데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한 광물이죠. 이런 차이점이 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에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견뎌서 구조의 변형이 생겨서 굉장히 단단하고 광채가 빛나는 이런 다이아몬드라는 광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반짝거리길 바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다이아몬드가 뭘 견뎠다고 했죠? 그렇죠. 열과 압력.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 듣느라고 열받기도 하고, 그쵸?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할 텐데, 자, 이런 열과 압력 잘 견디시면 여러분도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헬륨이에요. 자, 헬륨 비행선 안에 주로 들어가는 건데요. 수소 다음으로 가벼워요. 자, 수소가 가장 가벼운데 왜 헬륨을 넣었을까요? 맞습니다. 헬륨은 수소와 다르게 잘 타지 않고요. 안전하기 때문에 비행선을 띄울 때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원소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교과서 15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원소죠. 2번.
다음에 물질 중에서 원소를 모두 골라 써보자. 자, 원소란 정의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 조건 기억하시죠? 조건 뭐였죠, 여러분? 맞습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자, 지금 나와 있는 6가지 물질 확인하시면서 분해되는 것들 우리가 제거해 가시면 되겠죠. 자, 처음으로 나와 있는 거 뭐가 있죠? 맞습니다. 물이죠. 물은 뭐로 분해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맞습니다. 수소와 산소로 나뉩니다. 자, 소금 역시 우리가 다른 말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요. 염소와 나트륨으로 나뉘기 때문에 원소로 볼 수 없고요. 공기 역시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등 다양한 기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수소, 산소, 탄소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탄소로 이루어진 숯이 타면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산화탄소는 원소일까? 자, 이산화탄소 여러분 원소일까요? 자, 숯이 탈 때 우리가 어떤 기체랑 숯이 결합해야만 연소가 일어나는 거라고 배우셨을까요? 네. 모든 물질이 연소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산소였어요. 그러면 숯이 타면서 산소랑 결합된 게 이산화탄소겠죠. 자, 숯과 산소가 결합됐으니까 이 물질은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은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아닌 게 되겠죠. 자, 밑에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화면 띄워놨으니까 교과서에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정리하시도록 할게요. 매년 가을이면 서울에서는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여 화려한 불꽃들을 밤하늘에 펼쳐놓는데 그 불꽃색이 매우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불꽃색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드는 기본 성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과학자인 라부아지에는 물을 열분해하면 수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옳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은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고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습니다. 수소와 산소처럼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이며 이 원소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합니다. 나트륨, 리튬, 구리 등과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은 독특한 불꽃색을 나타냅니다. 불꽃 축제에서 다양한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도 화약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교과서 내용들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교과서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 자, 실험이 하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실험 동영상을 먼저 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약하시면 수행평가로 실험을 진행하실 부분이니까 동영상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불꽃색을 관찰하여 원소마다 어떤 고유의 불꽃색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험 동영상 확인 잘 해보셨죠? 자,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실험 영상이 있어서 우리가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면에 스트론튬, 구리, 나트륨, 칼륨, 그리고 스트론튬과 구리를 섞은 액체가 분무기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치에다가 이 분무기를 뿌려가면서 정말 불꽃색이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스트론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정말로 빨간색의 그런 불꽃을 관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정말로 녹색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청록색의 빛깔의 불꽃을 관찰했습니다. 자, 나트륨도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나트륨은 여러분들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안쪽에 보시면 노란색 불꽃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칼륨도 색깔 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로 보라색의 불꽃색이 관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트론튬과 구리를 섞으면 무슨 색일까요? 아까 스트론튬은 빨간색이었고, 구리는 청록색이었죠? 자, 두 색깔, 빨간색과 청록색, 여러분 무슨 관계인지 혹시 아세요? 자, 보색 관계인데요. 정말로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자,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불꽃색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와 같은 실험을 우리가 실제로 계약하고 나면 과학실에서 진행할 거니까 잘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교과서 17페이지에 있는 결과 및 정리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각 물질의 불꽃색을 표에 정리해 보자. 자, 염화나트륨, 염화리튬,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염화스트론튬, 염화구리. 자, 각각 색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염화리튬, 빨간색. 염화칼륨, 보라색. 염화나트륨, 노란색. 염화스트론튬, 빨간색. 염화구리, 청록색을 띄었고요. 자, 나머지 물질들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불꽃색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 지금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한 가지 공통점들, 특이사항들 발견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위아래에 있는 물질들의 불꽃색이 같다는 걸 확인해 보실 텐데요. 위아래에 있는 물질들의 공통점은 바로 뒤쪽에 있는 금속 원소가 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번 정리해 볼게요. 결과 및 정리 1에서 불꽃색이 같은 물질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의 이름과 불꽃색을 각각 써보자. 이제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죠. 리튬은 빨간색, 칼륨 보라색, 나트륨 노란색, 스트론튬 빨간색, 구리 청록색 이렇게 불꽃색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불꽃색이 같은 물질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만 설명해 보자. 자, 불꽃색이 같기 위해서는 원소가 같아야 했는데 어떤 원소가 같아야 했었죠? 맞습니다. 물질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서로 같습니다. 자, 이 실험을 우리는 불꽃 반응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불꽃 반응이란 금속 원소가 들어있는 물질에 불을 붙이면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유의 불꽃색이 나타나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자, 화면에 보신 첫 번째 게 바로 리튬 빨간색, 두 번째 게 지금 보라색이네요.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칼륨이죠? 나트륨, 스트론튬, 그리고 구리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색이 어떻죠? 네, 동일하게 빨간색이죠. 이렇게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가 불꽃색만 가지고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때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이 바로 분광기인데요. 분광기는 빛을 분해해서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장치를 이야기해요. 자, 스펙트럼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연속 스펙트럼이란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무지개와 같은 연속적인 색의 띠를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정말로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선 스펙트럼이라 함은 금속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색의 띠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나트륨의 불꽃색을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했더니 지금 색깔의 띠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선 스펙트럼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달라서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물질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된 경우에도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원소들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는 그럼 어떻게 구별하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텐데요.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실험입니다. 자,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자,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번부터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분광기로 리튬의 불꽃을 관찰한 결과와 스트론튬의 불꽃을 관찰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 선의 개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선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 자, 어디다 통과시켜 보면 된다고요? 불꽃색이 비슷하더라도 분광기를 사용해서 원소의 불꽃을 관찰하면 밝은 선의 위치나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방법을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네, 선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내용들이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교과서 19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원소의 불꽃색을 써보자. 나트륨. 그렇죠. 노란색, 리튬, 빨간색, 구리, 청록색, 칼륨, 보라색입니다. 자, 2번 문제. 금속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색의 띠를 여러분 뭐라 그랬었죠? 5글자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선 스펙트럼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청록색의 불꽃을 나타내는 양초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자, 지금 불꽃색을 청록색으로 잡았네요. 자, 청록색의 불꽃색을 띠는 원소, 뭐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구리가 있었죠? 그래서 양초를 만들 때 액체 파라핀에 구리가 포함된 염화구리나 질산구리를 넣고 심지를 꽂아 굳히면 청록색의 불꽃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는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학습지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페이지 쌤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잘 필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정답 채점하시면 되겠죠? 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페이지의 내용들도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불꽃색에서 우리 교과서에는 리튬, 칼륨, 나트륨, 스트론튬, 구리까지만 나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EBS 강의에서 3가지의 원소가 추가됐습니다.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세슘은 파란색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우리 교과서 정리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가셔서 퀴즈를 풀고요.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